경기도 수리산 자락의 등산로에는 이른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흘렀습니다. 여름이 막 시작되려는 5월 말, 대학 산악동아리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15명의 여대생들이 모여들었죠. 모두들 처음 산행이라며 설레는 표정으로 등산화 끈을 다시 한번 조염했습니다. 오늘 교관님 누구래? 짧은 단발머리의 지연이가 물었어요. 한서연 교관님이래. 체육학과 선배들이 완전 무섭다고 했는데 민주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차장 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왔죠. 검정색 타이트한 상의에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와 허리 라인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남달랐어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부드럽게 다가오는데도 모든 시선이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한서연입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어요. 표정은 미소 한 점 없이 진지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함이 느껴졌죠. 여대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근데 뭔가 차가워 보여. 저런 분이 체육교관이야? 서연은 배낭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확한 발음과 함께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모습이 군인 같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는 수리산 정상까지 왕복입니다. 중간에 휴식은 3번 예정되어 있고 각자 체력에 맞춰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산행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속도보다는 안전이 우선이죠. 여대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서연의 말투에는 권위적인 느낌보다는 배려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범접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세요. 서연이 앞장서자 여대생들이 줄지어 따라 나섰어요. 처음엔 모두 신나서 떠들며 걸었지만 15분쯤 지나자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서연은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죠. 교관님, 전혀 안 힘들어 보이세요. 운동을 좋아한다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습관입니다. 서연의 대답은 짧았어요. 어떤 운동 하세요? 여러 가지 했었죠. 더 이상 묻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은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대생들 중 누군가 뒤처지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고 물을 마실 시간을 충분히 주는 세심함은 있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여대생들의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대신 서연이 가끔씩 저기 보이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발목 조심하세요 같은 간단한 안내를 해주었죠. 그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휴식 지점에 도착했을 때 여대생들은 모두 숨을 헐떡였지만 서연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물을 마시는 모습조차 절제되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 휴식을 마치고 다시 걸음을 옮긴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산 중턱 정자 근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죠. 등산로 옆 평평한 공터에 5명의 남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반팔 나시 차림에 팔뚝과 어깨에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난 이들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캔맥주와 소주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녔고 목소리도 상당히 컸죠. 오전 10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인데도 술 기운이 올라 있는 것 같았어요. 야, 저기 애들 봐라. 대학생들인가? 그중 리더 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덩치가 가장 큰 그는 목과 팔에 용 문신을 새겼고 머리는 삭발에 가깝게 밀어낸 상태였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여대생들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연이가 서연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교관님, 우리 다른 길로 가면 안 될까요? 하지만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산로가 그 공터 바로 옆을 지나간다는 것이었어요.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여대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했습니다. 그때 호기심 많은 성격의 유진이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정상까지 얼마나 더 걸리는지 아세요? 조폭 리더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예쁜 아가씨가 길을 물어보네. 근데 왜 이렇게 급해? 우리랑 좀 놀다 가지 그래. 아니에요. 저희 일정이 있어서. 유진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야야, 뭐 그렇게 서둘러. 대학생이면 20살은 넘었을 테고, 우리도 심심한데 잠깐 이야기나 하자고 다른 조폭 하나가 끼어들었죠. 분위기가 급격히 싸해졌습니다. 여대생들은 모두 서연 뒤로 몸을 숨겼어요. 평소 활발했던 아이들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죠. 서연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걸음걸이에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고양이가 경계할 때처럼 온몸의 근육이 준비된 상태 같았죠. 실례합니다. 저희 지나가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조폭 리더가 서연을 보더니 눈을 번쩍 떴어요. 오, 이거 봐라. 선생님도 함께 오셨네. 아가씨들 인솔하시는 분이신가? 네, 그렇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어요. 근데 선생님도 참 보기 좋으시네.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몸매가 예술이야, 예술. 조폭 리더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졌습니다. 여대생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고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신고할 준비를 했죠.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길을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야, 뭐 그렇게 차갑게 굴어. 우리가 뭐 잡아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조폭 리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되어 보였고 어깨도 상당히 넓었어요. 술기운 때문인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이야, 보기 좋네. 어디 몸 좀 풀어봐요.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급속도로 험악해졌죠. 여대생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유진이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고 지연이는 서연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죠. 선생님, 우리 그냥 돌아가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조폭 리더와 정면으로 마주보며 서 있었죠. 키 차이 때문에 고개를 약간 들어야 했지만 그 시선에는 전혀 위축된 기색이 없었습니다. 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로. 조폭 중 하나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조폭 리더가 갑자기 손을 뻗어 서연의 어깨에 올려놓았어요. 야,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우리랑 좀.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그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뭔가 공기 자체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손 치우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섞였습니다. 뭐, 이 여자가 지금 조폭 리더가 화를 내려던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조폭 리더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서연의 눈빛에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감지한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체면이 서 있었고
동료들 앞에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거칠게 나왔어요. 야, 이 여자야.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나오는 거야?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일어나 서연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여대생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수진이가 몰래 119 신고를 시도했지만 산속이라 통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았죠. 조폭 리더가 격투기 자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래. 그는 복싱을 배운 적이 있는지 주먹을 앞으로 내밀며 몸을 낮췄어요. 체중도 많이 나가고 덩치도 컸죠. 여대생들이 보기에는 서연이 절대 상대가 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전혀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두 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그냥 서 있을 뿐이었죠. 마치 상대방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뭐야, 무서워서 못 움직이는 거야? 조폭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상대방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죠. 마치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대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조폭 리더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술기운과 동료들 앞에서의 체면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던 거죠. 그는 서연 주변을 빙빙 돌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야, 정말 안 움직일 거야? 그럼 내가 먼저 가겠다. 여대생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지연이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민주는 서연을 말리려고 했어요. 교관님, 우리 그냥 가요. 경찰 부르면 되잖아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폭 리더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차분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기괴해 보였죠. 뭐야, 진짜 무서워서 얼어붙은 거야? 조폭 하나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폭 리더가 갑자기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손을 휘둘렀어요. 서연의 뺨을 향해서 말이죠. 그는 진짜로 때리려던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움직여.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팔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조폭 리더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빨랐죠. 서연이 그의 손목을 잡더니 살짝 비틀었을 뿐인데 조폭 리더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파. 나. 조폭 리더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서연은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가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죠. 단순히 손목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폭 리더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조폭들이 당황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여대생들도 입을 벌린 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차분했던 서연 교관이 순식간에 상황을 뒤바꿔 놓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수진이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이 장면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서연은 조폭 리더를 제압한 채로 나머지 조폭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담담했죠. 이제 길을 비켜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도 처음과 똑같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조폭 리더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서연이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야, 이건 뭐냐고. 조용히 하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조폭 리더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느꼈던 거죠. 이 여자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엔 쉬운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 같았죠. 형님, 뭐 하는 거야?
조폭 중 하나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서연이 그를 보며 가볍게 손짓했어요. 뒤로 물러서라는 의미였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제스처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대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연 교관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 말이에요. 나머지 조폭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동료가 제압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은 서연을 둘러싸며 한꺼번에 공격하려 했어요. 이 여자 뭔데? 가장 먼저 덤벼든 것은 왼쪽에 있던 조폭이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서연의 옆구리를 노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몸을 살짝 돌렸죠. 조폭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고 서연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아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조폭은 자신의 힘에 의해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어요. 동시에 뒤에서 다른 조폭이 서연의 목을 조르려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가볍게 뒤를 찔렀어요. 정확히 명치 부분이었죠. 흑! 조폭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하게 맞은 것도 아닌데 호흡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대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공격하지 않고 있었어요. 단순히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거나 최소한의 반격만 하고 있었죠. 3번째 조폭이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그의 다리를 손으로 받아내더니 살짝 위로 들어 올렸어요. 조폭은 중심을 잃고 한 발로 깡충깡충 뛰다가 결국 넘어졌죠. 이게 뭐야? 민주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 제압당했던 조폭 리더가 다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발로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별로 힘을 주지 않은 것 같았는데 조폭 리더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 놔달라고. 조용히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넘어졌던 조폭들이 다시 일어나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힘을 흘려보내고 균형을 무너뜨렸죠. 모든 동작이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팔을 꺾거나 다리를 걸거나 호흡을 순간적으로 막는 기술들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았지만 효과는 확실했죠. 이 여자 뭐야 대체? 조폭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대방들을 차례로 제압해 나갔죠.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수진이는 계속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서연의 움직임은 또렷하게 담겼어요. 나중에 보면 믿을 수 없을 장면이었죠. 5명의 조폭이 모두 바닥에 주저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목소리에는 전혀 거칠음이 없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평온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조폭들은 아무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 서연을 올려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죠. 이 여자가 대체 무엇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여대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알던 차분하고 조용한 서연 교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폭들은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들 중 누구도 서연이 어떻게 자신들을 제압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장 덩치가 큰 조폭이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야, 이거 우연히 된 거야. 한 번 더 해보자고.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죠. 동료들이 모두 당한 상황에서 혼자 덤벼들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서연이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 이 여자가 지금 덩치 큰 조폭이 화를 내려던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단순히 한 걸음 움직였을 뿐인데 조폭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깨달았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덩치 큰 조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대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가장 위협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조폭 리더조차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앞으로 등산객들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폭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죠. 서연이 여대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여대생들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방금 전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교관님, 대체 뭐예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두려움 없이 판단하는 법이야. 그 말과 함께 서연이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어요. 여대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따라갔죠. 뒤에서 조폭들이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야, 저 여자 뭐야? 모르겠어. 진짜 무서웠다. 우리가 완전히 당했네. 수진이는 아직도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방금 전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죠. 이거 진짜야? 민주가 수진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응, 내가 직접 찍었는데 여대생들은 걸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조폭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완전히 맥이 빠진 상태로 말이에요.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호흡도 전혀 거칠어지지 않았고 표정도 평온했어요. 교관님 진짜 누구예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 대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표정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그냥 옛날에 운동 좀 했었어요. 여대생들은 더 이상 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알고 있었어요. 서연 교관은 단순히 운동 좀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산을 내려오는 길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여대생들은 모두 방금 전 벌어진 일을 떠올리며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수다를 떨며 내려왔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서연은 여전히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여대생들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교관님, 정말 괜찮으세요? 민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여대생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존경스러우면서도 신기하고 동시에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었거든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원래 계획보다 일찍 돌아온 셈이었죠. 서연이 출석 체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다들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교관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대생들이 인사했어요. 서연이 자신의 차로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여대생들은 여전히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마지막에 수진, 민주, 지연, 유진 4명만 남았어요. 그들은 근처 카페로 향했죠. 야, 이거 진짜 말이 돼? 수진이 자신의 휴대폰 영상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이 조폭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아무리 봐도 현실 같지 않았죠. 교관님 정체가 뭘까? 유진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볼까? 지연이가 제안했어요. 4명은 카페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가 한서연 군인으로 검색했을 때 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봐. 화면에 낡은 신문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몇 년 전 기사였는데 제목이 여군 특수부대 우수 졸업자 명단이었어요. 특수전 사령부 특임대 출신 한서연 중사, 수진이가 기사를 읽어나갔습니다. 헉, 진짜네. 유진이가 소리쳤어요. 더 검색해보니 추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국제 대테러 훈련 수석 졸업자, 각종 군사 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록들이었죠. 와, 우리 진짜 엄청난 분한테 배운 거야. 지연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과거 프로필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체육교관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거죠. 그럼 아까 그 조폭들 상대하는 게 진짜 우스웠겠네. 민주가 말했습니다. 교관님한테는 애들 장난 수준이었을 거야. 수진이가 동의했어요. 4명은 한동안 검색 결과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죠. 근데 왜 군대 그만두고 대학 교관을 하게 되신 걸까? 유진이가 궁금해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야.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지연이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오늘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교관이 실제로는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반전, 그리고 조폭들을 단숨에 제압했던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이거 다른 애들한테 말해도 믿을까?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믿겠지. 민주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연의 개인정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 서연은 혼자서 산길을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대생들과 헤어진 후 다시 등산로로 돌아온 거였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죠. 발걸음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걸었어요. 조폭들과의 대치 상황, 여대생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온 옛날 실력들까지 말이죠. 두려움 없이 판단하는 법이라 서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사실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군대를 그만둔 후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옛날 본능이 살아났죠. 산 정상 근처 바위에 앉아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표정에는 슬픔과 평온함이 동시에 스며 있었죠.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수부대에서의 치열했던 훈련,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결국 군대를 떠나게 된 개인적인 사연까지 말이에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서연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여대생들을 보호했을 때의 감정이 복잡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는데 결국 그 실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였죠. 교관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감사해요. 민주 올림. 이어서 다른 여대생들의 메시지도 연달아 왔어요. 교관님 진짜 멋있었어요. 수진.
오늘 수업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연. 교관님 덕분에 용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유진. 서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여대생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나 보네요. 그때 또 다른 알림이 울렸어요. 수진이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영상이었죠. 조폭들을 제압하는 서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는데 벌써 조회수가 상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이거 진짜야? 완전 영화 같은데 전설의 여군 교관이네 같은 반응들이 달려 있었어요. 서연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비밀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죠. 산을 내려가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대생들에게 한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두려움 없이 판단하는 법 마이너스 그것은 단순히 싸움 기술이 아니라 인생의 자세였죠. 위험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판단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것,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 말이에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에 타기 전에 다시 한번 산을 올려다봤어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싸움이 아닌 판단의 몫이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서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평범한 체육교관으로서의 하루 말이죠. 하지만 오늘처럼 누군가를 지켜야 할 상황이 온다면 서연은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인터넷에서는 전설의 여군 교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것보다는 오늘 자신을 믿어준 여대생들의 마음이 더 소중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죠.